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손욱 전 농심회장은 사회적으로 승승장구했던 분이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해서 부사장과 사장을 역임했고 전혀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겨서 회장까지 지내면서 모든 직장인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정작 손욱 회장이 진짜 행복을 찾은 건 회장직에서 물러난 다음이라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착한 일을 하고 한 달에 좋은 책을 2권씩 읽고 하루 5번 감사 인사를 하는 1,2,5 운동을 실천하면서 행복 전도사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손욱 회장이 진짜 부자가 된 거는 고액 연봉과 높은 지위를 가졌던 예전이 아니라 하루하루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My Way, 프랭키 스타트라가 부릅니다. 5월 6일 수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My Way 들어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착한 일하고 한 달에 좋은 책 2권 정도 읽고 하루 5번 사람들 만나면 감사 인사하고 이게 정말 거창한 일이 아닌데도요. 그렇게 행복하고 인생을 보람차게 한다. 정말 행복의 척도라는 건 정말 마음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하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 먹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0945번,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마지막 곡은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정해지는 전성기 주크박스입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이 기억하는 최고의 노래 한 곡 그리고 그 노래에 얽힌 간단한 사연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청곡도 틀어드리고 또 채택되신 분께 푸짐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성기 퀴즈 문제 내드릴게요. 오늘 너무 쉬운데요. 오늘이요. 여름이 시작된다는 절기입니다. 24절기 중 7번째 절기인 이날 뭐라고 할까요? 근데 오늘 좀 쌀쌀한 것 같아요. 2글자고요. 지금 바로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릴게요. 자, 잠시 후에는요. 힐링 라디오 94.5 준비되어 있습니다. 힐링이 필요한 분들 문자나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쑤실 때는 찜질방이 제격, 마음이 쑤실 때는 여기가 안성맞춤. 힐링 라디오 94.5. 멍들고 상처난 마음에 빨간 약을 발라드리는 힐링 라디오 94.5. 오늘도요.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봄천이 오셨어요. 가는 봄이 아쉬워서. 네, 맞아요. 네. 어저께 아마 부모님들 자녀들이랑 시간 많이 보내면서 네. 여러 가지 자녀들을 자세하게 살필 기회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조사 결과가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네. 청소년들 욕설이 도를 넘었다 그래요. 국립국어원 조사에 따르면 네. 중3 학생들이 진짜? 대화를 할 때 한 10명 중에 9명은요. 네. 한 84초마다 한 번씩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3이 왜 네. 농담이지만 정말 공산당이 무서워서 못 쳐내려온다 이런 말이 네. 들 정도로 중2, 중3 중3 때 애들. 굉장히 격하잖아요. 무섭죠. 네. 네. 반응도 크고 이게 이제 정서가 한창 발달하고 성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제 어른들이 봤을 때 저 정도 해가지고 뭐 저렇게 반응하나 싶을 만큼 반응을 그죠. 반응의 강도라던가 이런 게 과대하기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호르몬 안에 이제 좀 뭐라고 하죠? 흥분할 수 있는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네, 그 흥분하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 네네. 있잖아요. 이게 혈중
안에 굉장히 많거든요. 네. 청소년들끼리 또 모여 있으면 그게 이제 더 상승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애들이 훨씬 더 과격해지고 예. 그 말하는 습관들도 이제 서로 예. 이제 더 내가 더 심하게. 세게 더 아. 내가 강하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친구들끼리 또 무리 속에 내가 속하지 못할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는 아까 뭐 10명 중에 9명이라고 네. 말했지만 네. 실제로는요 욕을 하는 아이 안 하는 아이가 아니라 일테면 뭐 10번 미만으로 하는 아이 10번 이상으로 하는 아이 얼마 만에? 한 1분 만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욕을 한다는 전미사처럼 전미사처럼, 쓰는군요. 네, 뭐 앞뒤로 막 다 쓰고요. 네, 그런 네. 경우가 되게 많죠. 네. 근데 그 습관처럼 욕을 하다 보면 네. 그냥 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게 격해지잖아요. 이제 나쁜 짓도 하게 되고. 그럼요. 네. 감정이라는 게 사람의 언어에 자극을 많이 받거든요. 소리에 굉장히 뇌가 민감하기 때문에 네. 욕을 듣는 사람도 그 뇌가 마비되지만 네. 그 욕을 실제로 많이 쓰는 그 본인 자신의 뇌가 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충동성인가 네. 공격성이라던가 그다음에 단기 기억은 물론이고요. 그 실험 같은 걸 해보면 왜 그 팀으로 묶어서 어떤 문제 해결 같은 거를 시켰을 때 네. 욕을 예를 들어서 10번 미만하는 아이들은 네. 협응도 잘하고 전략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을 잘하는데 네. 욕을 이제 1분에 10번 이상씩 하는 아이들은 잘 다투고요. 짜증도 많고 그러니까 인내를 하지 못하는 네. 좌절의 경험에서 인내를 잘 못하는 그런 그런 충동성이 좀 높은 결과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니 그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걱정이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부모가 욕하는 걸 잘 볼 수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쓰니까. 그리고 부모가 뭐 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그렇죠. 네.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부모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또 이게 뇌가 신기한 건 뇌는 노나 그 하지 말라는 그 말을 네.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원래. 뭔가를 하지 말라는 것은 하라는 것과 똑같은 반응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실험 중에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면 코끼리가 생각나죠. 코끼리 생각나잖아요. 예, 그래서 예. 뭘 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네. 말이고요.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아이들하고 이제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해보시면 좋아요. 저희가 이제 치료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욕을 애들이 쓰잖아요. 그러면 네. 애들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아냐. 그러면서 그 뜻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욕설의 의미 중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무시하고 욕하는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그런 그 근본적인 그 뜻 같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욕이 가지고 있는 네, 뜻. 의미들 예. 이게 어디서 유래했고 어떤 의미 때문에 이런 거고 이 욕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잖아요. 정색을 하고 그러면 네. 애들이 굉장히 진지해지고요. 쓰지 말라고 얘기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한수해서 안 쓰는구나. 그리고 이제 저도 애들이 이제 욕을 가끔 이렇게 하면 네. 슬쩍 물어봐요. 하지 마 이렇게 안 하고 그거는 혹시 선생님이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선생님도 좀 알고 싶다. 너희랑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다. 오히려 이렇게 부탁을 하면 아이들이 그래 선생님 국어 사전에는 선생님 이런 거는요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한 단어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다른 말은 뭘 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애들에게 생각을 촉진할 수 있게끔. 뇌 속에 탁 들어가겠네요. 그죠? 특히 이제 어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도 그 과격한 언어가 뇌에 박히고 그 기억되어질 시간과 그 강도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자꾸 그런 의미가 순화된 표현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자꾸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네. 쓰지 마라 하는 것보다 대체적인 그런 그 학습의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그 사회가 격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말이 격해지는 네, 거 맞아요. 보면 네. 그죠? 네. 평소 이제 나의 언어는 어떤가도 한번 돌아볼 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운전할 때.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마음이 찔리네요. 네. 저도요.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는 힐링라디오 94.5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겠습니다. 풀어지지 않는 마음의 앙금 갖고 계신 분들 또 소통의 부재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모든 심리상담 문자나 전화로 보내주세요. 문자는요.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전화는 02771-0945 771-0945로 거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김윤정 실장과 상담을 원하는 분이요. 직접 목소리를 남겨주셨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1살 된 아들과 9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고민은 11살 된 아들 훈육에 대한 건데요. 저희 아들이 몸이 좀 왜소한 편이에요. 9살 여동생보다 작은데 그래서 그런지 성격이 좀 예민해요. 친구들이랑 놀 때도 보면 친구가 장난을 친 건데 다른 아이들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걸 마음에 많이 담아두더라고요. 또 동생이랑 싸워서 제가 혼을 내면 자기가 동생한테 시비를 걸어서 싸움이 일어나도 본인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동생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엄마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엔 아이가 몸이 왜소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피해의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민 상담을 드리게 됐고 제가 혼을 내면 애가 너무 크게 반응을 하고 또 마음에 담아두니까 저도 애가 상처받을까 봐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도 잘못했을 땐 혼을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 같은 성격을 가진 아이를 혼낼 땐 어떻게 훈육을 해야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11살 아들 아들,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계세요. 네. 지금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 맞아요. 딱 그런 사연입니다. 그 예. 이제 지난주에 제가 아들 키우는 엄마들 만났었거든요. 네, 근데 네. 아들 키우는 엄마들은 정말 고민이 뭘 많냐면 아들이 너무 과격해서 그 뭐죠? 이렇게 무덤해도 고민이고 너무 예민해서 작고 예민해서 좀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자애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엄마들도 또 고민이고. 그렇죠. 중간이 좋죠. 그래서 이제 이래서 고민이고 저래서 고민인데 이제 이렇게 예민하고 좀 이렇게 자꾸 왜소한 아이들이 어머님을 잘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본인 안에 갖고 있는 열등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또 특히나 이제 동생과 비교했을 때 큰 아이들은 내가 동생보다는 나았으면 좋겠는 그런 의미가 생각이 있는데 특히 이제 동생보다도 작고 여자아이보다도 작고 힘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클 거예요. 근데 이제 물리적인 힘은 약하니까 아이가 네. 이제 언어적으로 반응이 좀 심하게 예민하긴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런 아이들은 또 다른 아이들을 혼낼 때도 마찬가지인데 혼은 안 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네. 우선은 혼을 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 없을 때. 다른 곳에 따로 불러서 그러니까 동생이 있거나 다른 아이가 있거나 그럴 때 말고 네. 이런 아이들은 특히 본인의 그 자존심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불러서 얘기하시는 게 좋고요. 혼을 내는 타이밍이 좀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엄마도 좀 마음이 누그러지고 아이도 좀 마음이 누그러진 상태에서 얘기를 하시고요. 엄마가 원하고 훈육하는 거를 먼저 하시기 전에 아이에게 먼저 물어봐 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 동생한테 이러이런 모습을 봤는데 혹시 그때 어떤 마음이었니? 혹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니? 라고 우선은 아이의 입장을 한번 들어봐 주시는 거예요. 네네. 끝까지. 그러고 나서 아이가 충분히 얘기를 하고 나면 아까 네. 왜 동생 나한테 잘못했는데 예. 왜 엄마 나한테만 그러냐 그렇죠. 이런 얘기는 사실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나도 굉장히 억울하다. 내 편에서도 좀 생각해봐 달라. 저 위에 아이들이 예, 그럴 수 그렇죠. 있을 것 그런 같아요. 의미거든요. 그러면 네. 그럼 너의 입장에서는 네가 생각했을 때는 동생이 어떤 걸 잘못했는 것 같으냐라든가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좀 충분히 물어봐 주시고요. 네. 엄마가 아들에게요. 이렇게 예민한 아이들은 특히 공감을 좀 많이 해주세요. 아, 엄마, 그렇구나. 근데 네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구나. 근데 혹시 엄마가 너한테만 야단치는 것 같게 느껴진다 그러면 네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애가 좀 마음이 이렇게 많이 누그러지고 나서 그 다음에 부모님이 원하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네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동생이 좀 너 말을 안 듣더라도 엄마는 네가 동생을 좀 잘 보살펴주고 좀 참아줬으면 좋겠는데 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아이하고 함께 소통을 하시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민한 아이들일수록 마음에 담아놓고 서운한 감정이 많아요. 상처가 있거든요. 상처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먼저 아이에게 들어주시면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연결되냐면 엄마하고 아이의 신뢰관계가 구축이 돼요. 부모가 내 입장에서 의견을 들어준다. 네네. 그러고 나면 아이가 그 사람에게는 자기의 잘못도 시인합니다. 사실은 엄마 내가 이랬어. 사실은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이러면서. 아니야. 근데 이렇게. 저는 이 어머니가 네. 왜
위에 오빠가 네. 더 작으니까 그런 안쓰러워하시는 마음도 것 같아요. 있으시죠. 네. 예, 덜 클 수도 있는데. 들킬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갖고 있는 그 얘기 생각 중에요. 아들은 좀 크고 씩씩하고 힘도 좋고 그래야 된다고 그런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그쵸. 남자 여자마다 성향도 다르고요. 그렇죠. 여자애들 중에서도 와일드한 애들이 있고 남자애들 중에서 섬세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그런 가지고 있는 특성들의 좋은 점을 잘 살려주시면 네. 이 아이도 나중에 자신의 그 장점을 잘 살펴서 와.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되죠. 네. 예. 우리가 사실- 기대하는 아들 말고. 사실 이렇게 예민한 아이는 잘 없어요. 더 그럼요. 와일드해서 어려움이 어려워하는 네, 그런 경우가 네, 많은데 네. 어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그렇군요. 1부 마칠 네. 시간이거든요.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있습니다.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보내드리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산지 직송 정성이 담긴 완도 전복장 꽃게장에서 완도 전복장을 유해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화학제로 세균제로 포제로에서 항균 무세제 포제로,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그리고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 전문점 스파더엘의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보내드립니다. 오늘은요. 힐링라디오 94.5 김윤정 상담 실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수요일 힐링라디오 94.5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 실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게 0362번입니다. 올해 49이에요. 아이는 6살인데요. 네. 예, 얼마 전 체험 학습을 갔는데 선생님께서 너는 할머니하고 왔구나 하는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혹시 나이 많은 엄마 때문에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어머,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예전에 네. 저희 막내 제 동생이 엄마가 이제 늦둥이 나셔가지고 네. 할머니라고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좀 네. 주책이시네. 선생님이 아무리 할머니셔도 진짜 네. 할머니셔도 엄마시냐고 일단. 어머니 같이 오셨어요? 하셨어야 네, 그래서 되는데. 사실 내가 할머니예요 이렇게 네, 하신대요. 기분 좋아지시네. 네. 그런 센스가 좀 필요하신 것 같고요. 이제 아이가 혹시 엄마가 나이 들어 보여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는 좀 부끄러워할 수 네. 있어요. 그거는 아이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이들은 엄마가 자기가 본인을 부끄러워하면 그 감정을 느끼지만 애들은 의외로 그러지 않고요. 나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애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그럼 혹시 아이가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 보여서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이건 엄마 걱정이고요. 네. 실제로 물어보세요. 네. 엄마가 혹시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도 물어보시고 네.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부모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기를 바라봐주는 유일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엄마는 어떻다 이러지 않고요. 애들의 마음속에는 아이가 엄마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자신 있게. 그리고 엄마 이제 그런 충격은 엄마한테 빨리 벗어나시고요. 아이가 그러니까 상처를 안 안 받는다. 받습니다. 네. 오히려 애들은 염색을 해야죠, 뭐. 그렇죠.
아니 근데 남자애들 같은 경우 네. 저희 이제 언니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엄마가 예쁘게 하고 오면 엄마 오늘 예쁘다. 엄마 내일도 이러고 하고 와 이런대요. 그렇죠. 예. 네. 남자 아이들은 이제 예쁜 사람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꾸미는 걸 좋아하고요. 어떤 예. 애들은 또 엄마가 이렇게 본인 원래 그 수수했던 모습을 더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더 예쁘게 성형 성형, 예. 그러니까 수수한 수수한 화장하지 않고 네, 네. 수수한 모습.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이 본인 생각에 이러면 혹시 이러지 않을까? 그건 이제 본인의 어려움이시고요. 네. 아이들하고는 한번 물어보세요. 아. 혹시 이런 말 들으면 어떤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네. 해주는군요, 아이들이. 네, 그렇죠. 고민하지 마시고 물어봐 주세요. 네. 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힘차시네요. 네. 아유, 이렇게 김영정 상담실장 나와 계신데요. 어떤 얘기를 전화 주셨어요? 아, 예. 예, 저는 저희 집사람이 저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어서 상담 드려봅니다. 네. 예, 처음에는 안 그랬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제 집사람이 내가 행동하는 말이나 아니 행동이나 말 같은 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제 나름은 그래도 외형적인 성격이라서 이 남과 잘 어울리고 말도 많이 하고 주장도 많이 하는 편인데 집사람은 내가 나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임이나 뭐 이렇게 늘 이렇게 그런 데 가서 주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실은 저도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그 많은 부부 동반 모임이나 이렇게 부부들끼리 가서 뭐 남편이 실수하고 그러면 네. 왜 다른 사람들은 왜 부인이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면서 왜 남편 편을 들어주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 사람은 오히려 그냥 나섰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냥 불만이 표출돼요. 그래서 나름 뭐 노력하고 조심하는데 얼마 전 모임에서 다시 일이 터졌습니다. 네. 나는 뭐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고 집에 왔는데 아 쓸데없는 말을 했느니 뭐 나섰느니 뭐 술이 취한 거 아니냐니 뭐 이러니 해서 정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네. 나도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대꾸도 안 하고 네. 그게 말없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일주일 전 근데 사건이시네. 지금은 네. 집사람이 더 화가 나 있어요. 저도 자존심도 상하고 네. 말하기도 싫고 점점 미워지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뭐 좋은 뭐 해결 방법이 없을까 해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네. 아이고. 마음 같지 않게 네, 우리 네. 우리 아버님께서도 네. 그냥 얘기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많이 서운한 게 많으셨나 봐요. 네. 네. 이게 이제 아버님 굉장히 목소리 우렁차시고 네. 어디 외향- 가면 네. 왕 잡으실 것 같아요. 분위기 메이커시고 그렇죠. 네, 예.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좋아하시고 예. 네. 근데 이제 아마도 제가 이제 추측컨대 아버님 어머님은 좀 약간 내향적이시고 조용조용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런 네. 것 같은데 또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네. 그 사람들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이 말이 없진 않고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소수의 드문 적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을 엄청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아버님처럼 외향적이신 분들은 예. 아무하거나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인 곳을 되게 선호하고 네. 그런 곳에 가시면 이제 아까 말했던 리더 하시고 네. 말씀 많이 하시고 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케어하시고 이제 그런 편이시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 부부가 굉장히 많이 다퉈요. 아. 내향적이신 분들은 그쵸. 이를테면 이제 마음의 어떤 그 경계라고 할까요? 할 말 못할 말, 할 행동 안 할 행동에 대한 경계가 분명해요. 근데 이제 이게 외향적이신 분들은 그게 뭐가 어때서 맞아요. 대수야 뭐 이렇게 별 큰일 큰일 아니죠. 아닌데 예.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아버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아내가 내 편을 안 들어주고 나를 못마땅해 하나 이러면 서운한 감정이 생길 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버님 혹시 그 일주일 동안 말씀 안 하시고 나면 어머님이 그 사이에 마음이 어떠실 것 같은지 혹시 추측은 해보셨어요? 어떠세요? 점점 화나 있고요. 저도 화나 있고 그전에는 뭐 제가 먼저 말하고 그래서 아이 뭐 그래 알았고 내가 조심할게 뭐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냥 저도 괜히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저도 말 안 하고 네.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저도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아버님께서는? 그러죠. 이제 그만 뭐 화해를 하고 제자리로 싶으신 와야죠. 거죠. 네, 화해하고 싶으시군요. 네. 그러시면 그 사람들 있는 데서 이렇게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평상시에 어머니 마음 안에 표현하지 못했었던 서운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화해를 신청하실 때 그동안 나한테 서운한 것이 좀 많았었나 보다고 내가 미처 헤아리지 그러니까 요 못했던 사건 때문에 서로 있는 게 얘기하면 아니라 안 되는군요. 이 사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툭툭 나오고 못마땅해 한다는 뜻은 그동안에 어머님이 쌓인 게 있으신 쌓인 게 거예요. 많으시다는 네. 거예요. 이게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툭툭 터는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마음속에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놓거든요. 저축해 놓듯이. 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푸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아버님이 이제 아무래도 화해하시고 싶다고 하니까 네. 우리가 시간을 좀 두고 당신이 그동안 서운했던 얘기를 좀 내가 들어줄 수 있겠다 하시는 좀 마음의 준비가 되셨을 때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어머니 마음을 전혀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성격이 원래 네, 그러신데 예, 뭐 저런 거 가지고 그러나 그러면서 섭섭해 하시는 네. 게 어머니 입장에서 너무 섭섭한 거예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님 그 성격은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머님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내가 그냥 조심할게라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말처럼 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당신은 어떤 면에서 서운하냐고 한번 좀 여쭤봐 주시고 서운함을 좀 충분히 들어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아이 훈육할 때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나도 당신이 사람들 있을 때는 내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제안을 하시고 그래서 당신 불만이 있을 때는 집에 와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내가 사람들 있을 때는 내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아버님의 불만도 얘기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네. 좋죠. 예. 그리고 이렇게 화해를 하실 때 우리 여자들은 좀 특별하게 못 이기는 척 나가게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요 꽃바구니 보내드릴 테니까요, 아버님. 화해하시는데 좀 도움. 특별한 이벤트를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좀 더 터놓고 얘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면 행복한 부부들은요 네. 평상시 대화가요 좋은 말이 한 5대 5면 힘든 말이 1 정도 되거든요. 예, 80% 20% 정도. 그래서 네, 네. 이제 그 힘든 얘기만 하시지는 마시고 네. 좋은 얘기도 한 80% 정도. 그동안 좋았던 고마웠던 얘기 거, 80%. 예, 감사했던 얘기 이런 얘기 섞어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주셔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리더십이 있는 남편과 사는 아내는 많이 조마조마해요. 이러실 것 사실 같아요. 조마조마해요. 어디 가서 오늘 내가 쏠게 막 이러시고.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멋있긴 하나 좀 그 뒷감당이 네. 어렵죠.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아내의 마음을 가장 먼저 헤아려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네, 저 안산에 사는 상록이 유천이 엄마 가을현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되게 딴 게 아니고 제가 아들만 둘이거든요. 네. 어머니 일단 얘네들이 위로를. 그 훈육 같은 거 할 때 네. TV나 책을 보면 이렇게 안 된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많이들 나오거든요. 네. 그거를 따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하면서 혼내야 되는 건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어렵네요, 진짜. 안대를 빼고 어떻게 안대를 풀 거예요? 빼고. 네. 빼지는 마시고요. 네. 우선 안 돼 하시고 어머님 혹시 안 된다고 생각하는 행동 뭐가 있으세요? 워낙 둘째가 좀 조심성이 없어서 네.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하니까 거기 올라가면 안 돼. 뭐 형아 때리면 안 돼. 오케이. 아무 데서나 뭐 옷 벗으면 안 돼. 막 이렇게 안 돼, 안 돼라는 표현을 네.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머님 그 안 돼라는 지금 3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높은 네네. 곳에 올라가면 안 돼요. 그다음에 형을 때리면 안 돼요. 그다음에 옷을 아무 데나 벗어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에게는요.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특히 남자들은 구체적으로.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하기를 바라세요, 어머님은? 그래서 낮은 데서 안전하게 놀길 그렇죠, 바라는데. 아버님. 잘하셨어요, 어머님. 네, 엄마는 네가 낮은 데서 안전하게 놀길 바란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형을 때리지 않고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사이좋게 놀길 네, 바라죠. 맞아요. 그리고 혹시 때렸을 때는 뭔가 불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불만 사항은 말로 얘기했으면 좋겠다. 형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니?
그다음에 아까 옷 아무데나 벗어놓지 말라. 아니요, 막 옷을 예, 아무 때나 벗는데요. 아무 때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기를 바라세요, 어머님 또. 아, 집에서 상관없는데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걸 어떻게 대우를 못 하겠어요. 어머님께서 그런 얘기들을 평상시에 방금 하셨던 것처럼 어머님 바람대로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밖에서는 그러지 말고 집 안에서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들한테는요, 할 수 있는 거랑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자신이 해야 되는 대안적인 행동이랑 그거를 말로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남자는 말로 가르쳐지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행동을 같이 연습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이제 7살, 9살이시니까 이거를 엄마랑 같이 연습해보는 거예요. 형한테 이렇게 힘든 얘기 있으면 같이 한번 해보자. 어떤 말을 너가 하고 싶으니.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한테 지금 방금 혹시 이런 거 말고 뭘 원하세요?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드님하고도 좀 편안할 때 그런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혹시 아까 형을 때렸는데 때리지 않고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 우리 저기 영민한 누구누구는 아마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엄마한테 생각나면 알려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애들이 처음에는요, 몰라요, 그냥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구체적인 대안 행동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고 부모님이 긍정적인 언어로 얘기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금방금방 생각해냅니다, 나중에는요. 그렇군요. 네. 도움이 되셨어요, 어머니? 아, 예. 근데 실천은 할 수 있을지. 어머님, 어머님도 연습이 필요하시거든요. 저는 네. 항상 부모님들께 말씀드려요. 진짜 어려워요. 부모도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배워야죠. 맞아요. 예. 어머님도 매일매일 애쓰시는 거를요, 스스로 좀 위로해 주시고요. 괜찮습니다. 하루에 하나만 하세요. 하루에 할 만큼만. 괜찮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문자 2910님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오셨어요. 오늘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딸과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보통 부모가 되면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지만 제 남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배우고 싶다고 하는 게 있으면 돈이 없다고 주지 않는데요. 자신의 취미생활에 아낌없이 돈을 투자합니다. 해외로 골프는 치러 가기도 하면서 아이들 학원비는 아까워하는 남편. 부성애가 없는 걸까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근데 멋지네요.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진짜. 사실 아버님 멋지신데요. 네. 그 이제 부모님 중에서도 엄마들은요, 사실 희생의 도를 너무 넘어서요. 아, 엄마들 같은 경우. 그리고 제가 아까 지금 방금 전화 연결한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부모님들께서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네. 현재 우리가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잘해주고 있는지는 다 까먹으세요. 아. 이 정도는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재정도요. 아마 예. 제가 잘 모르지만 아버님이 이제 혼자 벌으셔가지고 가족들 이제 생활비 뭐 이런 거 다 하시고 네. 거기에 이제 학원비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이제 학원비 대신에 이제 본인 생활하시는 거, 네. 취미생활하는 거 그렇죠. 이제 우선순위를 더 쓰시는 것 같은데 네.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려요.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남편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더 잘해주려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현재 아빠가 충분히 잘해주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먼저 마음에 두시면 네. 그리고 나서 남편이 이렇게 골프 치고 하는 거는요 같이 하세요. 같이. 그럼 좀 덜 억울할까요? 덜 억울하고요. 안 그다음에 돼요. 이제 애들에 대한 것은 어떤 거냐면 네. 남편하고 합의를 하셔가지고요. 네. 아이들의 그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정을 투자할지는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엄마들의 입장은 대부분 애들을 무조건 다 사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입장이지만 사실 그게 이제 지나치게 아이들을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기도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하니까 부담스럽게 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줄이시는 것도 네,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혹 때려다 보내주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I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우리 아들내미가 해준 시계.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기특했죠. 비싼 거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좀 기분이 좋았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아들이 현금 한 100만 원 갖다 준 거 어버이날. 종합 진찰 받게 해준 거예요. 몇백 들어갔어요. 전부요. 저기 심혈관까지 다 하는데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마누라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목걸이요? 남편. 그때 그냥 저 모르게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딱 해줘가지고. 며칠 전에 생일이었는데요. 딸이 꽃다발에다가 10,000원짜리 이렇게 껴가지고 10만 원을 껴서 한 다발. 좋았죠. 평생 처음 받아보는 건데. 네, 남편한테도 못 받아봤던 거.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선물이고요. 오늘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선물에 대한 여러분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역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받았던 선물이 기억도 두고두고 남는 것 같아요. 5월에는 어버이날도 있고요. 아직 부부의 날도 남아있으니까 스승의 날도 남아있네요. 소중한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작은 선물 준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I watch them grow. They'll learn much more than I never knew. 삭막한 도시에 즐거움을 주는 도시락 뉴스. 오늘 소식입니다. 찌개나 라면 같은 국물 음식을 끓이다 보면요. 거품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 거품을 불순물로 생각해서 걷어내고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이 음식을 만들 때 생기는 거품 걷어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먹어도 될까요? 고민인데요. 찌개를 끓일 때 나오는 거품은요. 단백질이나 녹말 또는 단순한 기포로 이루어져 있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굳이 걷어내지 않고 먹어도요. 우리 몸에는 전혀 해롭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다만 좀 맑은 국물 맛을 원하신다면 걷어내고 먹는 게 좋다고 하니까 취향 따라 입맛 따라 거품도 조절하는 게 좋겠네요. 오늘 전성기 퀴즈. 여름에 시작되는 절기. 오늘인데요. 정답은 이파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2275님 그리고 8505님 3171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성기 축구 박스. 자, 4월에는요. 너무 바빠서 꽃구경도 못 갔고요. 5월엔 가야지 했는데 5월 시작되면서 감기 몸살로 힘들어서 어디 갈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피어나는 장미꽃들 보면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4월과 5월에 장미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오늘 축구박스 장미 보내드릴게요. 4549님 감사드리고요.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